다음 주 방어 전략이냐 공격 전략이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늘고 있으면 손 놀리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2200선 뚫어내는지 전문가의 전략 듣고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빨간 전략에서 그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단야 선생님께서 직접 입을 떼셨습니다. 아마 자동차주 특별의 특집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SK머티리얼즈 과연 제2의 전성기도 맞이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죠. 빨간맛 2부 시작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또 장 막판 새로운 전략 짜봐야겠죠. 다냐쌤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또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동차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로 묶이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주 어떤 흐름 보고 계신지도 중요하지만 기아차가 더 좋은지 현대차가 더 좋은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게 자동차 업종군들이 지금 상승하는 명분을 그린 뉴딜에다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그 스마트카라든가 스마트 모빌리티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주들 한번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오늘 같은 부분은 뭐냐면 다음 주에 삼성과 현대 회장단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과 LG가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키우고 있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전장 부품 쪽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오늘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자동차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부품주까지 확대가 된 거거든요. 자, 이것은 결국에 어떤 그린 뉴딜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각 기업체들이 어느 쪽으로 해서 집중 투자할 것이냐, 어느 사업 부분을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얘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것보다는 최근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서 이제 소외된 그러한 국면에서 업종 간 순환으로 지금 시세 흐름이 전개된다. 이것은 지수가 어떤 강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할 상황에서 결국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린 뉴딜에 대한 좀 이슈도 있었지만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는 만큼 자동차주도 그에 한몫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제 주셨던 대덕전자 리뷰를 좀 해볼까요? 하루 만에 무려 1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BH까지 AS 좀 부탁드릴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주진 않았는데요. 오늘 나름대로 이제 그 기관들 매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 분할후에 대덕전자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대덕전자는 11,750원 오늘 시초가를 깨지 않으면 얘는 추세는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덕전자를 우상향으로 운전하고 있는 운전대를 잡은 주체는 다른 주체가 아니라 연기금과 투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덕전자는 오늘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이거를 확인한다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될 것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초가를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대덕전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게 네, 다음으로는 BH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BH, AS도 좀 해주세요. BH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우리가 3분할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첫 번째는 3분할로 해서 23,700원에서 24,000원까지는 1, 즉 1000주를 살 거면 100주를 사고 이 가격의 저가, 즉 22,600원 부근에서는 300주, 그 다음에 21,000원에서
22,000원 부근에서는 나머지 600주를 사자 했는데 이걸 살짝 바꿔드릴게요. 이제 3분할이 아니라 제가 하나 간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할 관점 보신다면 일단 일은 우리는 매수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다면 오늘 저가 수준인 23,200원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결국에 전 저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 5일선인데 그럼 여기서 23,200원 수준, 23,200원, 23,300원까지는 이제 20%를 추가 매수하자. 23,2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2,600원에서는 나머지 30%를 매수하고 이걸 깬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나머지 40%를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근거로 본다면 오늘 주가는 하락하지만 결국에 기관들의 매도는 나가지 않았어요. 같이 DKT와 함께 안테나 부품, 납품권 이것을 갖다 DKT와 같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지만 매수해서 주가를 올린 주체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BH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역시 목표 가격은 똑같습니다. 26,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분할에서 4분할로 매수하자 이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대덕전자로 이미 큰 수익 챙겨주셨는데 BH까지 더 욕심내볼 수 있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네요. 오늘도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오늘의 주포타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건 듣고 하세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균가 이상에 있어요. 평균가 이상에 있는데 자, 그럼 한올 바이오파는 지금 하나씩 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부각되고 있는 건 뭐냐면 증권회사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트렌드와 모멘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증권회사는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하반기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런 레포트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주포타 성격하고 다르게 각 창구들의 이제 매집 원가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를 보면 매수 유체를 본다면 DB금융투자라든가 CIMB 이 창구가 있는데요. DB금융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 성향보다는 기관 성향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매집력도 NH 역시도 긍정적인 게 좋다는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8,687원입니다. NH투자증권 창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8,354원이고 CIMB 같은 경우는 28,369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자 보자라고 보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증권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시장의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한올 바이오팜은 지금 가격대는 저는 그렇게 좀 부담스럽고요. 한 28,700원 이 수준에서 즉 제일 좋은 가격은 28,500원에서 28,800원 이 가격이니까 한번 눌러준다면 여기서 한번 매수해보고 그다음 목표가로 봤을 때는 32,000원 부근, 31,500원, 32,000원 언저리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가볍게 움직이는 개별주 성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규모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건 설명드리시죠. DI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제가 판단했고요. 지금 이제 적정 매수 가격은 오늘 저가 부근이거든요. 그거를 보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도 반도체 업종군들이었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였는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서는 4,120원에서 DI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3,245원 수준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요. 일단 최적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4,120원에 4,240원 수준인데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공격적이라면 4,250원까지는 한번 매수해보자. 여기서는 보충형 매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DI 같은 경우 어제 양봉을 뽑고 움직였는데 어제 매수했던 주체 대신이라든가 KTB증권 창구가 나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대신과 KTB증권의 평단이 대략적으로 4,395원과 4,333원이죠. 그러면 어제 매수한 주체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DI 역시도 우리는 매수해보자. 우리가 보면 손절 가격은 4,090원,
오늘 저가를 이탈했을 때 4,050원을 잡으시고 목표가는 4,550원을 잡으면 DI 같은 공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포타 종목도 2가지 주셨는데요. 수익도 2배로 날 수 있게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단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그룹의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SK머티리얼즈 가져와 봤는데요.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또 소부장의 지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오늘 불화소수 국산화 소식 속에서 52주 신고가 찍었거든요. 한 달 동안 5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증권사에서 쏟아진 리포트들이 무려 목표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진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는 주가도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올해 예상 실적이 9천억에다가 2,332억 영업이익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SK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상황에서 보는 것들 매수 주체들의 기관들이에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 가능합니다. 오늘 상황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23만 원 수준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눌려줬을 때라면 한번 붙어볼 만하고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23만 원 지지력 확인하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내려오면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M10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